혹시 이런 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옷은 화려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기품이 느껴지는 분. 조용히 계셔도 존재감이 있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분 말입니다. 나이 들어도 귀티 나는 사람들, 그분들에겐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돈도 학벌도 외모도 아닙니다. 바로 평생 쌓아온 습관과 태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분들의 5가지 비밀, 그리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얼굴에도 귀티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늙어도 귀티 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된 습관. 공통점 1. 말투와 어휘의 절제. 그 사람은 말을 해도 고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 이분은 참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말투, 귀티 나는 언어입니다. 실제 사례. 제가 아는 70대 후반의 어르신 한 분은 시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택배기사님께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 많으셨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좋네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말을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는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말투가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사실 우리 세대는 거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참고 살아야 했던 순간도 많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짧아지고 퉁명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가족에게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몇 살인데 하며 자존심으로 말문을 여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곱게 나이 드는 분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퀴티입니다. 문제점 부각. 반대로 어휴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그 나이에 그걸 몰라? 내가 너만 할 땐 말이야. 이런 말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어르신을 피하게 됩니다. 말투 하나로 고립되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품격을 깎는 칼이 될 수도 있고 품위를 세우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그럼 어떻게 하면 말투를 귀티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실천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 박자 쉬고 말하기. 급하게 말하면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말하기 전 숨 한 번 고르기를 습관화해 보세요. 2. 부정 대신 긍정 표현 쓰기. 그건 아니지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몰라서 그래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3.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쓰기.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품격 있는 말입니다. 4. 감정 섞인 단어 줄이기. 짜증나, 귀찮아, 싫어 대신 조금 힘드네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바꿔보세요. 5. 존댓말 유지하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존댓말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손주에게도 이거 해줄래요? 고마워요 해보세요. 귀티나는 사람은 결코 거창한 배경이나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딱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말은 곧 당신의 얼굴입니다. 공통점이 깔끔한 외모와 자기관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첫인상이 전하는 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꾸밈이 아닌 깔끔함, 화려함이 아닌 단정함에서 귀티가 느껴집니다. 실제 사례. 제가 한 행사에서 배웠던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옷은 아주 평범한 카디건과 셔츠, 바지도 무채색 면바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그분께 쏠렸습니다. 왜일까요?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구두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세가 꼿꼿하고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조용조용, 걸음걸이도 조심스럽지만 당당했습니다. 누구보다 품격 있어 보였고 많은 분들이 저런 노년을 본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 사실 우리는 살아오며
가족 챙기랴, 생계 꾸리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늘 부족했지요. 그 결과 내가 뭘 꾸며 이제 그런 나이도 지났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자기 관리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조금만 가꿔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더 밝아집니다. 문제점 부각. 나이 들수록 귀찮다고 씻는 걸 미루거나 집 안에서는 항상 헌 옷차림으로만 계시거나 누가 보겠어? 하며 외모를 완전히 손 놓아버리면 그 모습이 곧 내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게 되고 스스로도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지요. 깔끔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자기 존엄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귀티나는 외모와 자기 관리를 위한 아주 쉬운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일 세수와 머리 정돈하기. 외출 계획이 없어도 내 얼굴을 먼저 챙겨주세요. 2. 헌 옷보다 깨끗한 옷을 선택하기.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김 없는 옷, 색 바래지 않은 옷이면 충분합니다. 3. 손톱과 발톱 정리하기. 작지만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부위입니다. 4. 등과 어깨 펴기. 허리가 꼿꼿한 사람은 10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하루 5분씩 벽에 등 기대고 스트레칭 해보세요. 5. 자신의 향기 찾기. 은은한 비누향, 허브향 하나로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내 몸과 외모를 통해 세상에 전하는 거지요. 오늘부터 깔끔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공통점 3. 감사와 여유가 있는 태도. 귀티나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들은 항상 여유가 있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먼저 말하지요. 오늘은 나이 들어도 품이 있고 기품 있게 보이는 분들의 3번째 공통점, 바로 감사와 여유가 있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병원에 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분이 할머니 덕분에 오늘 하루 힘이 납니다 하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차림은 평범했고 지위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말투와 표정 속에서 고운 마음과 귀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공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서러운 일도 많지요. 특히 60대, 70대를 지나면서 몸이 아프고 가족과 거리도 생기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며 삶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분들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마음을 조급하게 굴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 작은 인식 하나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문제점 부각. 반대로 불평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저분은 만나면 기운 빠져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지요. 나이 들수록 불만은 깊어지고 속상한 마음은 말과 표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감사를 잃으면 여유도 사라지고 여유가 없으면 얼굴에서도 말투에서도 귀티는 멀어집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감사와 여유는 마음먹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실천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일기 쓰기 하루 3줄.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햇볕이 따뜻했다, 따뜻한 국을 먹었다 같은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2.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습관 들이기.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짜증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3. 조용히 미소 짓기. 말없이 웃는 연습, 얼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가의 주름조차 따뜻하게 보입니다.
4. 불평하기 전 감사한 게 먼저 말하기. 오늘도 무릎이 아프네 하기 전에 그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지라고 바꿔보세요. 5. 혼자만의 여유 시간 갖기 5분이라도.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또는 산책. 정신없이 사는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은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을 줍니다. 그 여유와 따뜻함, 오늘 당신의 표정에도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공통점 4. 돈보다 관계를 중시. 많은 분들이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짜로 귀티나는 분들은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삶은 허전해지지요. 실제 사례. 한 마을에 70대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부부를 보면 참 보기 좋다고 말합니다. 비결은 단 하나. 언제나 먼저 인사하고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어르신은 시장에 가면 단골 상인들과 안부를 나누고 아내분은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씩 나누는 것으로 정을 쌓아가십니다. 그 집에는 늘 사람의 온기가 흐르고 잔치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공감. 우리 세대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진짜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우리는 괜히 연락하면 민폐일까? 나이 들면 친구도 떠나고 다 소용없어 하며 혼자 있는 법만 배워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귀티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관계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문제점 부각. 돈만 생각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안 찾는다, 아프면 결국 혼자다라는 말들이 우리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죠. 하지만 정작 외로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고립된 노후, 단절된 관계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돈보다 관계를 중시하며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간단하고도 강력한 관계 유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하루에 한 명, 안부 문자 보내기. 자식이든 친구든 잘 지내지?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연락은 눈치 보지 말고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세요. 2. 한 달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는 날 정하기. 커피 한 잔, 산책도 좋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보다 함께 웃는 날을 만들어요. 3. 남 험담보다 칭찬 한마디 연습하기. 요즘 건강 좋아 보이시네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4.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지출은 아끼지 않기. 만남을 위한 교통비, 전화요금, 간단한 선물. 돈보다 사람을 위해 쓰는 지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5. 고마워, 미안해 자주 표현하기. 관계가 끊어지는 건 큰일이 아니라 이 작은 말들을 아끼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귀티는 외모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잊지 않는 분들에게서 진짜 귀티가 흐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귀한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공통점 5.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 귀티나는 분들은 단순히 옷이나 말투가 고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살아있는 배움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실제 사례. 어느 78세 어르신께서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셨지만 하루에 10분씩 배우고 손주에게 물어보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3,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고 그 어르신께선 매일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내가 만든 음식을 보며 따라한다니 살아있는 보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분을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공감. 60대, 70대가 되면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내 머리는 이제 굳었어.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멈춰 세우는 말들이 우리의 삶을 더 빠르게 낡게 만듭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배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성공이나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배움이 가능하니까요. 문제점 부각. 배움을 멈추면 세상과의 연결도 함께 끊기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몰라서 손주와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모르다 보니 세상이 점점 낯설고 무서워지기도 하지요. 결국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표정도 굳고 말투도 경직되고 귀티는커녕 무표정한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배움과 성장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하루 10분 관심 분야 영상 시청하기. 건강, 요리, 역사, 글쓰기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나 강의를 매일 10분만 보세요. 2. 주 1회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 요즘 말, 신조어, 외국어도 좋습니다. 두뇌 자극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배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하기. 오늘 이런 걸 봤어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와 기억력 모두 살아납니다. 4. 관심 분야 책 한 권 한 달에 한 번 읽기. 단순한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습니다. 책 속에는 여전히 성장하는 삶의 힌트가 가득합니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갖기.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 마시고 실수도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늘 젊고 늘 귀티가 납니다. 귀티나는 노년은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뭔가를 배우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을 향한 호기심, 지금 이 순간 다시 꺼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늙어서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귀티나시는 이유는 단지 외모나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5가지 공통점 요약. 1. 말투와 어휘의 절제. 항상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하시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시죠. 2. 깔끔한 외모와 자기관리. 단정한 옷차림과 청결함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3. 감사와 여유가 있는 태도. 매 순간에 감사하고 마음에 여유를 두시며 평온함을 유지하십니다. 4. 돈보다 관계를 중시. 재산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가꾸십니다. 5.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 나이와 상관없이 늘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십니다. 이 5가지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나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지요.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시고 매일 옷과 몸을 깨끗이 관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연락하며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고 매일 조금씩 배우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진짜 귀티나는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빛나고 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